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늘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중고차 이야기의 인사이트를 읽어드리는 M&M 모터스 만두아빠 인사드립니다. 이번 좋은 중고차 이야기는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K8 3.5GDI 상시 사륜 플래티넘 차량이고 추가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메리디언 오디오, 전자 서스펜션, HUD 팩 등이 장착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2022년 12월 5일에 신규 등록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약 29,000km를 운행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정회원님이셨습니다. 회원님께서는 M&M 모터스 네이버 대표 카페를 통하여 방문 예약을 해주셨고요. 본 매장에 내방하시어 원하시는 조건으로 중고차 조회를 완료하신 후 최종적으로 서울 소재지의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을 진단하고자 저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직접 검수하시고 계약 처리를 완료하여 주셨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과 잔금 처리가 진행되었으며 회원님께서 차량을 받아보시기 전 M&M 모터스의 출차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과정 함께 지켜보시죠. 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만두아빠입니다. 회원님 차량 안전하게 서울에서 인천까지 잘 이관되었고요. 일단 첫 느낌은 손을 많이 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차가 이상이 있다 이게 아니라 회원님도 우리 같이 검찰을 했었던 것처럼 차량 관리 상태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지도 지금 막 덕지덕지 있는 상태라서 요 좋은 아이를 왜 이렇게 관리했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첫 대면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 모습은 저하고 회원님하고 영상으로만 보시게 될 거고 실제로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지금 모습하고 매우 다른 느낌으로 차량이 회원님 품에 안길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날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단 사진으로 내용 좀 보내드렸고 영상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론트 부분인데요. 쥐색이라서 때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보이죠. 먼지가 좀 앉은 상태. 전면 부분은 이런 느낌. 그리고 측면 부위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 이제 측면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좀 덜하니까 좀 깨끗한 느낌은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자세히 들이대면 우리 같이 확인했었던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맡겨두시면 이제 다른 차 보내드릴 거니까 더 훨씬 좋게 해서 만들어 보내드리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후면 부위도 깨끗합니다. 물론 차량이 중고차 매매단지 세워져 있을 때 바로 샤워하고 나서 사진 찍으면 예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가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물과 사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지금 멀리서 이렇게 봐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게 눈에 딱딱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시운전을 해봐야 판단이 들어서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시운전 해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측면 쪽, 조수석 쪽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썬팅이 레인보우 제품이 부착되어 있어서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쓸만하신 제품이고 블랙 타입이고 i90이면 레인보우사에서 나오는 필름 중에서 일반 카본 필름 중에서는 가장 비싼 필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보험가입 하시라고 제가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는데 우리 차는 풀옵션이라서 이쪽에 위에 있습니다. 블랙박스 촬영하는 거 위에 있으시니까 빌트인캠으로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외관은 이런 느낌. 되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이제 사람의 눈이 기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차 상태가 똑같아지게끔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실내로도 좀 들어가서 보죠. 영상이 잘렸습니다. 이 안쪽에도 PPF 시공 같은 거 다 돼 있으시니까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을 건데 아마 이쪽에도 부착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측면으로 PPF가 있었을 건데 아마 떼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컵홀더 엣지, 주유구 그리고 트렁크 하단 쪽으로 해서 PPF 시공을 해주기 마련인데 안 돼 있네요. 컵홀더만 했네요. 신기하게.
요거는 제가 좀 마음이 걸립니다. 요거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거 안 어울려요, 차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자, 그리고 도어 열어서 보면 K8도 이제 고급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위쪽에 우레탄 아닙니다. 가죽 재질로 잘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메리디안 오디오 들어가져 있으시니까 음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꽤나 쓸만한 오디오입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이 메인 스피커로 적용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K8 풀옵션에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시트 버튼이 되게 많아요. 앞쪽, 뒤쪽, 그 다음에 익스텐션 시트. 이 익스텐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서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 이쪽에 각이 잡힙니다. 각이 잡히면서 시트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익스텐션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최대한 접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등받이도 뒤쪽, 앞쪽. 요추 받침대, 볼스터.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측면에. K9하고 이제 옵션이 동일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측면에 에어백을 집어넣어서 회원님이 볼스터 작동을 하시게 되면 옆구리를 딱 쪼아줘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하실 때, 또는 좀 차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드실 때 이쪽에 있는 회전판 돌려서 이렇게 보이죠? 볼스터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몽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아예 릴렉싱 기능을 해요. 이 아이가 안쪽으로 제가 눌러볼게요. 뒤쪽으로 눌러주면 시트가 뒤로 휴식할 수 있게끔 눕혀진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해 주실 때는 앞쪽을 한번 쿵 눌러주시면 원위치 해주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에로고 시트, 마사지 시트도 있으시니까 요거는 제가 시운전 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마사지 시트가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예전 거처럼 뭐 물캉물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꽤나 단단한 롤링들이 안쪽으로 좀 다니다 보니까 특히 엉덩이 쪽은 좀 아플 수 있을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기스 하나 쭉 나가죠. 이거는 최대한 샌딩기로 밀어볼게요. 자, 실내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저도 안쪽으로 좀 봐보시죠. 지금 경고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가 큰 경고등이 나온 건 아니고 공기압 낮다고 경고등을 좀 띄워주고 있네요. 준비 좀 할게요. 덥습니다, 갑자기. 자, 일단은 실내 착석에서 우리 회원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 시트 포지션 맞추는 거죠. 아까 제가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시트 포지션 버튼 이용해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 1 눌러주시면 그대로, 2 눌러주시면, 3 눌러주시면, 세 가지 모드로 세팅해서 쓰실 수가 있으신데 저는 그래요. 이 시트 포지션 세 가지로 해놓는 게 단거리, 장거리 쉴 때 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팅 해주시고 핸들도 같이 됩니다. 이 뒤쪽에 버튼 있어요. 버튼 길게 눌러서 1번에 저장. 예전에 뭐 세트 누르고 1번 누르고 세트 누르고 2번 누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짧게 누르면 기능 중에 길게 누르면 저장 모드가 됩니다. 무선 충전 꽤 요긴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열쇠는 두 벌 다 챙겨왔으니까 두 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거. 드라이브 모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에코, 노멀, 스포츠. 길게 눌러서 스마트 쓰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 드라이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밟는 악셀량에 따라서 차량이 에코 모드 또는 스포츠 모드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모드를 꽤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옆쪽에 P 버튼 눌러주시면 어라운드 뷰 튀어나오는 거고요. 어라운드 뷰를 켜시게 되면 전방 센서도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 몰라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주차할 때 있잖아요. 뭐 후진 주차, 기어 변속이 되면 당연히 전체 경고등이 뜨니까 센서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띠띠띠띠 근접 센서를 보여주지만, 그냥 직진해서 주차하실 때 있죠, 기어 변속 없이, 그때는 이 센서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요 버튼 눌러주시면 기어 변속을 안 해도 내 차 주변에 센서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체크해서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앞뒤 추돌 사고 때문에 센서들이 망가진 차들이 많아요. 중고차들이
그래서 주행할 때는 이게 안 뜨다 보니까는 또는 후진할 때 삐삐삐삐 소리에 묻혀버려서 고장나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전에 체크해보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경고등에 막 뜹니다. 그때 사용하고요. 오토홀드는 이건 저는 K8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에 램프 하나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기판 아래쪽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계시면 초록색으로 나오면서 오토홀드 걸려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기어 변속은 그냥 돌려서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드라이브, 왼쪽은 후진. 중립은 그냥 이렇게 가서 맞춰주시면 돼요. 파킹은 P 한 번만 눌러주시면 파킹 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고요. 풀어주실 때는 그냥 드라이브 놓으시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굳이 사이드 브레이크 뭐 풀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풀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 통풍을 치게 되면 들어보세요. 이 아래쪽에 실제로 팬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직경이 한 20cm 정도 되는 팬이 바닥에 박혀 있고요. 그게 돌아서 이제 통풍을 올려주는데, 요거는 냉풍이 아니라 통풍입니다.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기능이지 시트를 차갑게 해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만약에 시트를 차갑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향의 위치를 발 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에어컨을 가동을 해주셔야 아래쪽으로 시원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엉덩이가 시원해지겠죠. 이런 구조이시니까는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열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열선 깔려있는 배선에서 열이 나는 거라서 바람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통풍 시트를 회원님이 제 기억으로는 E클래스 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E클래스보다는 통풍 바람 소리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수입차 타셨다가 만약에 BM 타셨다가 국산차 타시면 이거 모터 소리 작네 라고 하시게 되고, 벤츠 타셨다가 이거 타시게 되면 모터 소리가 좀 크네, 요렇게 좀 체감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암레스트는 상당히 작은데 이 팔걸이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팔걸이 하다가 여기 쳐서 긁으시는 분들 되게, 이분도 그러셨는데요, 많이 긁으셨어요. 스웨이드인데 손자국이 좀 많이 나요. 이쪽에 때타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기스나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좀 시운전을 나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공기압은 넣어놨습니다. 주행을 해야지 경고등이 꺼지는 거라서 이따가 주행하다가 경고등 오프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비가 카메라 설정이랑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2분할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2.3인치는 2분할이 좋은데 지금처럼 이제 9인치 사이즈, 10인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화면 띄워서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저 내비게이션에 속도 나오게끔 설정 좀 하고 이어서 촬영에 들어가 갈게요. 그 내비게이션 세팅은 했고요. 주행 편의도 일반 세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막 꺼져 있는 게 있고 켜져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차적으로 이 기능 안 쓰신 것 같아요. 기능 있어도 못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러지 않으셨나? 운전 조심스럽게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핸들 진동 1정도, 운전 조심. 이게 다 보조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고가 되면 사운드만 나오고 차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들도 다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라 다 체크하겠습니다. 주차버리고, 이거는 꺼지는 게 나아요. 오케이. 네. 자, 이쪽에 숫자 나오죠. 자, 시음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시음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컨디션이 매우 좋은 경우라고 하면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빠른 경우에는 2박 3일 정도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뒤로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회원님이랑 통화했었던 것처럼 제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외장관리샵 들어가기 전까지는 출하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외장관리샵에 들어가지면 이제 차 받을 준비가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시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안전하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다 보니까 시운전하는 모습이 거칠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이제 시운전 트랙으로 이동해서 시운전 트랙에서 막 이것저것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영상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배우님 최대한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격하게 보여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본을 놓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5분 단위로 계속 커팅돼서 나가는데, 제가 이거를 외워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단어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말을 좀 버벅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웃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안내 해드리고 저는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어 변속은 드라이브로 들어가지고 보셨던 것처럼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죠.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모드로 변경해 놓고요. 제가 일시적으로 스포츠로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스포츠 모드 두시게 되면 옆쪽에 볼스터가 옆구리를 쪼아줍니다.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해서 스마트로 바꿔놓고 오토홀드는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은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40km 정도에서 3500cc의 K8을 타고 있고요. 아무래도 타이어가 미쉐린이다 보니까 타이어 질감이 좀 폭신한 느낌보다는 좀 하드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단단하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른쪽 블라인드 뷰 모니터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블라인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솔직히 한두 달 정도 걸리실 거고요. 블라인드 뷰 모니터에 대한 적응이 다 끝나시게 되면 추후에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없을 시절 사이드 미러 보고 숄더 체크하고 앞에 확인한 다음에 끼어들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적응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거울 보고 사이드 미러 요 계기판 보신 다음에 끼어들기를 해요. 이게 되게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요 블라인드 뷰 모니터가 있는 차량을 타시다가 여기에 적응이 딱 돼버리면 없는 차를 탔을 때 엄청나게 불편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K9에서 차를 변경을 했는데, 끼어들기 할 때보다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요거 상줘야 돼요. 기아 현대는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블라인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지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편하다, 안전하다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우천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카메라가 되게 잘 보여준다라는 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나게 되면, 예전에는 사이드 미러 뭐 12만원, 15만원 했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60만원, 70만원 선대 상당히 고가 부품으로 바뀌어버린 거라서 사고 나지 않게끔 잘 쓰셔야 되는 고가 제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워밍업이 뭐냐면, 뭐 일반적인 워밍업은 우리가 차량을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시동을 걸어 놓는 걸 워밍업이라고 하는데, 매매 단지 안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타이어 경화, 그 다음에 연료실 불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소한 문제들이 좀 발생되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행을 하면서 풀어내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운전 트랙 근처도 아직 못 갔습니다. 이거는 시운전 트랙에서 뭐뭐 집중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 전까지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가 스마트 모드로 노니까 절제하면서 달리는 게 좀 많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절제하는 느낌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컴포터에 놓고 주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좀 한번 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쓰시면 스로틀 바디가 전체 개방이 되니까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반자율 주행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확인할게요. 자, 지금은 출력 구간인데 여기서는 공기 주입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라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좀 해놓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를 누르니까는 옆쪽에 볼스터를 확 쪼아줘서 몸이 좀 왼쪽 오른쪽으로 덜 흔들리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차량이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거칠어진 느낌, 아주 미세해요. 이거는 느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조금 거칠어졌다 이런 느낌, RPM이 좀 올라갔다 이 느낌이 좀 있네요. 이거를 일반 숫자 계기판으로 바꾸면 지금
RPM이 통상적으로는 500rpm 정도 대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550 정도, 580 정도, 높게는 600 정도 RPM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전자 서스펜션이 있는 상황인데 전자 서스펜션이 있다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있고 쇼업셔버가 그 안에서 이렇게 댐퍼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전자 서스펜션은 일반 쇼업셔버 위에다가 물리 댐퍼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 아이가 좀 느슨해졌다가 물컹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롤링 구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지는 구간이죠. 또는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회복력을 좀 빠르게 만들어지는. 반대로 설명하면 물컹거림이 좀 덜합니다. 되려 물컹거림이 심한 차들이 승차감이 더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왕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지만 정확한 승차감은 여러 가지 노면 타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운전자한테 최대한 안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아구야라는 비명을 좀 했는데 지금 디스크는 떨어요. 저 핸들 떨리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노. 우와. 어우, 얘, 어머나, 어우야. 엄청 잘 나가네요. K8이 이렇게 토크가 높았나요? 아무래도 차량 무게가 이렇게 많이 무거운 차가 아니다 보니까 토크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뒤쪽으로 제껴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어우야. 으르렁거려요, 차가. 자, 그리고 이렇게 100km 구간 됐을 때 핸들 보세요. 발발발발 떠는 거. 전륜 디스크 열변형이 있습니다. 이거 AS로 갈아다 드릴게요. 이 상태로 타시면은 고속주행 하실 때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노면 잘 잡아주고요. 저 앞에서 한번 타이어 끊긴 것 좀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회원님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팁을 드리면,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좀 창피한 일이에요. 이제 못된 놈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차량의 경고등을 다 지워놔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뭐 아무것도 안 뜨니까 그냥 좋다고 끌고 나옵니다. 근데 끌고 나와서 타려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경고등이 막 올라오네.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지금처럼 고RPM을 썼을 때 차량이 캔통신을 하면서 경고등을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등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주행할 때는 지금 제가 운전했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어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네요. 청킹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깨끗한, 거의 잔여량은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제대로 끓입니다. 그 내용도 회원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기타 전기 계통들도 체크를 진단기 물려서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 제가 조치해드리니, 아까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문제점 같은 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교체하고 추후에 소모품 뭐뭐 교환하셔야 되는지 쭉 또 브리핑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는 살짝 메모해 두셨다가 상황에 맞게끔 거리하고 개월수에 맞게끔 소모품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운전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기아 넘어가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도 회원님한테 상자에게 피드백 좀 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 바쁘시니까는 근무 잘 하고 계시고요. 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원님한테 다시 한번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시운전 진행이 완료되어지게 되면 2차 진단을 받기 위해 제조사에 입고하여 차량의 진단 및 소모품 교체, AS 처리, 마지막으로 차량 고객 등록 과정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앞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시운전 테스트 결과 전체적인 차량의 성능은 매우 양호했고요. 다만 디스크 열변형이 발견됐기 때문에 AS 처리로 전륜 디스크를 모두 교체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에 혹은 나에게만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세보다 조금 싼 차를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다가 덜컥 구매해서 생고생하지 마시고요. 중고차는 직접 보고 점검하고 교환할 거 교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금방 갑니다. 여기는 가까운 데라서. 일단은 오늘 교체한 거는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앞 디스크를 갈았습니다. 일단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도 한 요정도 속도 50 좀 넘어가서 브레이크 밟으면 약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주 매끈하게 브레이킹을 해주다 보니까 주행질감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분들은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AS가 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여건대로 타다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놓치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놨으니 편하게 타시면 됩니다. 시운전을 완료하고 바로 덴트샵으로 입고하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판매하기 전에 딜러들이 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가끔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할 건 좀 해주시지. 슬픕니다. 그 마음 저도 알기에 무상으로 제가 깔끔하게 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기름도 없었고 시운전까지 했으니 기름이 바닥나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도 가득 해드려야겠네요. 이것도 무상으로 해드리니 마음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마지막 코스로 입고하게 됩니다. 메이크업 서비스도 진행하러 가야 되겠죠. 이번 차량은 수성 광택 및 유리막 시공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작업 과정 지켜보시죠. 자, 드디어 3박 4일간의 K8 중고 차량의 출차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신차야 새 상품이니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분명 손을 봐야 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고차가 신차처럼 100% 완벽한 상태로 판매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 M&M 모터스가 정확한 차량의 진단을 해서 차량의 구매를 돕고 이렇게 선별된 중고차를 많은 사람들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해서 좋은 차량을 만들어 보내드리다 보니 벌써 15년째 수많은 회원님들과의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M&M 모터스를 찾아주시는 정 회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맑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꿈꾸는 M&M 모터스의 좋은 중고차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좋은 중고차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